네. 왜냐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내가 잘못된 게 뭐 하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찍어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안 만들고 그냥 이론으로만 아 이거 다음에 이거 붙여야 되고 촬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백날 해봐야 효과에서 줌인 줌아웃 그거 있잖아요. 네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 이게. 손가락고요. 안 돼가지고 네, 또 좀 넣고 싶은데 네. 줌인 줌아웃을 이게 안 돼. 아 거기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 터치하면 그 창이 두 개가 조그만 창이 두 개 뜨잖아요. 위에 거랑 밑에 거. 그래서 위에 거를 크게 확대를 하면은 줌된 상태에서 줌 아웃이 되는 거고 줌인하려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를 확대해서 네, 그림을 만들어요. 효과에서 아, 효과가 아니고 그냥 메인 창에서 생겨요. 메인 창에서 그렇죠. 내가 이거를 확대하겠다라고 터치하면 노랗게 바뀌잖아요. 타임라인이. 그거 잘 몰라가지고. 오늘도 예, 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뭐 이런 건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띄워놓은 거고요.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카메라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뭐 캠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액션 캠도 있고 뭐 이런 뭐 고프로 같은 것도 있고 뭐 드론 같은 것도 있고 짐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거를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감독님들이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찍을 줄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찍을 줄은 아시는 것 같아서 다 아는 거지만 여기 좀 보면 다 이렇게 마디에서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주거든요. 마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미디움 샷 이런 거 제일 가장 많이 쓰죠. 그다음에 클로즈업, 이런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거.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촬영을 제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과감한 그림들, 과감하게 화면에 꽉 차게. 그러면 눈길을 끌어요. 근데 과감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만 찍으면은 이 재미없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꽃밭을 찍어도 여기가 어딘데 꽃밭을 한번 보여준다면은 반드시 클로즈업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주고 이게 뭐 꽃밭이다 그러면 카메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안 흔들리려고 이렇게 가만히 자꾸만 찍으시는데 이렇게 좀 흘러주게. 근데 그 흐르는 거를 화면을 정확히 보면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고 엉뚱한 데 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화면이 막 이렇게 울리불리가 되고 막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흔들리는 거 맞는데 흔들리는 게 안 흔들리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롱쇼트 이거는 한 번은 보여줘야 돼요. 한 번은 여기가 어디인데 할 때 한 번은 롱쇼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쇼트로 이제 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뭐 야외에서 촬영한다 그러면 롱쇼트는 반드시 여기 롱쇼트인데 롱쇼트보다 더 멀리 있는 게 이제 롱쇼트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롱짤 하나 더 멀리 여기가 굉장히 넓은 데다 굉장히 큰 데다 굉장히 높은 데다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롱쇼트를 씬에 시작할 때 주로 장소와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맨 처음에 보여줘.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마스터샷이라고 그랬죠. 설명해 주는 샷. 설명해 주는 샷이 없으면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면 돼. 크로즈업 보여주다가 설명샷을 한번 넣어주면 되는데 크로즈업만 하고 설명샷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 다음에 클로즈업. 가장 많이 촬영해야 될 게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그랬죠. 가장 강력한 숏의 흥미를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 클로즈업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오래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클로즈업은 짧게 롱숏은
길게. 왜? 롱숏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잖아. 그걸 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롱숏은 길게 보여주고 클로즈업은 짧게. 뭔가를 재미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클로즈업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뭘 찍은 거지? 잘 모를 때 그때 클로즈업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여기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촬영한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사체의 클로즈업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현기증이 나. 왜 현기증이 나요? 클로즈업 찍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카메라들은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스테빌리제이션이 있어서 안 흔들리지만 옛날 카메라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촬영할 때는 숨을 멈추세요라고 가르쳤어요. 숨을 멈추라고. 그럼 10초, 20초 숨을 딱 멈춘 다음에 뭐 클로즈업을 찍는다든가 팬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세부는 뭐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러 다 알고 있는 거를. 화면이 명확하지 못해서 정보량이 부족할 때 관계없는 세부가 두드러질 때 이럴 때는 좀 정리해서 자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그린다고 그런 거고 무슨 예술이냐면 자르는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자르는 크롭. 얼마나 많이 잘라주느냐. 우리가 과감하게 못 잘라. 다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과감하게 잘라내주면 세부가 두드러져요. 잘라내야 세부가 두드러져.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 클로즈업된 화면이 전체와 연관되지 않으면 시청자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클로즈업 다음에는 요거와 관련된 미디엄이라든가 요거와 관련된 클로즈업을 풀샷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미디움이나.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카메라 헤드의 움직임, 특정한 몸짓이나 움직임을 하여 상황에 대응하여 움직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데 자 카메라가 보여지는 거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라고 그랬죠.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거를. 근데 시청자가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걸 굳이 보여주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감동도 못 받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보여주면. 그래서 카메라 헤드의 움직임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관객이 보고 있는 감각으로 설득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자, 카메라 헤드의 움직임은 이제 포커스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핀을 이렇게 맞췄다, 안 맞췄다, 맞췄다, 안 맞췄다 하면서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맞추게 포커스 아웃 했다가 촬영하면서 레코딩 들어가면 점점 포커스 인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포커스 인, 포커스 아웃이죠. 깊은 포커스와 짧은 포커스가 있는데 이거는 길이가 그 안에 어떤 그림에 이렇게 어떤 깊이감이 좀 있다. 이런 거는 좀 포커스를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 보여주는 거. 포커스 안 맞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착 맞춰주는 거. 이런 건 짧은 포커스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깊은 포커스를 해주는지, 왜 내가 짧은 포커스를 해주는지. 펜도 마찬가지예요. 펜도 몇 초라고 그랬죠? 15초 이내. 이제 여기 3초. 또 3초 쉬었다가 끝. 해서 합쳐서 한 15초 이내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와이프 펜, 빠른 펜, 이거.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한 방에 이렇게 촥. 자, 프로들은 요거 한 방에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에 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여러 번 이렇게 해봐, 내가. 그래서, 여기가 맞겠다. 이 카메라, 이 헤드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태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헤드를 쫙 벌렸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점이 그 테이프에 딱 올 수 있게 태핑을 해가지고 연습을 몇 번 해본 다음에 한 번에 쫙 돌려요. 그러면 이게 스위치펜, 굉장히 빠른 펜이 되거든요. 줌인, 줌아웃 이런 것도 그래요. 줌인, 줌아웃도 이게 전동 줌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퀵 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쫙 들어가고 쫙 빠지게. 그때도 테이프에다가 렌즈에다가 이렇게 테이핑을 해요. 형광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탁 멈출 수 있게. 그거를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본 다음에 요 그림이 맞겠다 그러면 거기다 태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펜을 성공하려거든 재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는 안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카메라 패닝 두 공간에 뭐 패닝은 두 피사체나 공간의 어떤 장소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패닝을 하니까 패닝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계속 영상을 붙여놨는데 전부 패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패닝은 한 번만. 그리고 정적인 거 보여주다가 또 그때 다음에 또 패닝 해도 돼 그거는. 근데 패닝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난 패닝으로 계속 갈 거야 하면 내가 만들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시는 시청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렌즈의 화각을 바꾸는가? 자, 우리는 렌즈에 무슨 렌즈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많이 쓰세요? 감독님들은? 망원? 멀리 있는 거를 가차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마운 렌즈 쓰죠. 그 다음에 보통 표준 렌즈 쓰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표준 렌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광 렌즈를 쓰죠. 그 다음에 더 넓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어안 렌즈나 뭐 이런 지구같이 막 보이게 둥그렇게 보이게 하는 어안 렌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렌즈의 화각을 바꾸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해서 요거는 내가 어안 렌즈를 쓰면 좋겠다. 이 공간이 작아. 카메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없어. 펜을 해도 되는데 난 펜은 싫고 그냥 한 번에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는 예비 렌즈를 이렇게 어안 렌즈나 이런 거 광광 렌즈, 초광광 렌즈를 가지고 다니면서 렌즈 카메라 앞에다 이렇게 껴서 해요. 스마트폰도 그런 그 어댑터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폰보다 더 넓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어댑터 필터 같은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앞에다 이렇게 갖다가 대고 찍더라고. 해상도는 책임 못 지는 거야. 그냥 좀 넓게 보인다 뿐이고. 자, 근데 광각은 초점 맞춰야 안 맞춰요? 광각. 내가 맞춰야 안 맞춰요 물어보니까 이건 안 맞춰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예. 거의 무한대까지 맞는 게 초광각 렌즈는 거의 이렇게 맞추질 않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봐서 대충 거리가 이게 뭐 2m다 그러면 그냥 2, 3m, 한 5m 이렇게 대충 놓고 그냥 찍어도 그냥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멀리 있는 건 그냥 다 맞게 돼 있어요. 멀리 있는 거는. 그래서 광각 렌즈를 가지고 자신 있게 촬영하는 게 그거예요. 포커스 안 맞추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는 광각 렌즈로 촬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근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사용해요. 원근감. 자, 광각 렌즈의 특징이 뭐냐면 갇혀 있는 거는 더 가깝게,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보여요. 그래서 과장되게 촬영할 때는 광각 렌즈를 활용을 해요. 광각 렌즈. 마운 렌즈는 과장되게가 안 돼. 그거는 피석의 심도가 얕아가지고 넓은 범위를 찍기가 아주 안 좋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찍어요. 광각 렌즈는 넓은 범위는요. 그다음에 이제 줌 렌즈라는 게 있어요. 줌 렌즈 많이 들어보셨죠? 캠 같은 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레바 이렇게 하면은 줌이 커졌다, 작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거리를 바꿀 수 없을 때 우리가 줌 렌즈 같은 걸 활용을 해요. 줌 렌즈. 스마트폰에는 줌 렌즈가 있나 없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줌인 되고 밑으로 내리면 줌아웃 되는 그런 앱이 있어서 그래. 앱이. 아니면 뭐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손으로 핑거 줌인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근감을 강조할 때, 거리를 바꿀 때, 자, 내가 왜 마운 렌즈를 사용할 건지, 광각 렌즈를 사용할 건지를 아시면 돼요. 이제 뭐 깊은 피사계 심도, 렌즈의 조리개와 초점 거리에 따라 변한다. 자, 스마트폰에는 이게 사실은 몰라도 촬영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스마트폰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우리 거의 다 찍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아두면은 내가 피사계 심도를 얇게 해주고 싶다, 깊게 해주고 싶다.
되는 그 정도는 머릿속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음식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거 심도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 이거 다 나오게 할까? 아니면 뭐 한 1cm만 맞출까?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피사기 심도를 얇게 하는 거, 피사기 심도를 깊게 하는 거. 자, 피사기 심도를 얇게 하는 거는 망원 렌즈로 촬영하면 돼요. 망원 렌즈.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망원 렌즈는 잘 안 찍어요. 마크로 렌즈라는 게 있어요. 마크로 렌즈. 가차에 있는 거를 더 가깝게 촬영하는 게 마크로 렌즈거든요. 그거는 피사기 심도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음식이 예쁘게 보이는 거야. 맛있게 보이고 그러는 게 마크로 렌즈. 피사체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기 싫은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사기 심도를 활용한다. 네, 여기까지. 네,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또 공항 가신다는 분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는 이게 드론이에요. 되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250g까지는 신고를 안 한다. 250g이 넘으면 신고를 해요. 근데 250g부터 신고가 대상이야. 그래서 얘는 249g이에요. 그래서 기체 신고를 안 하고 촬영을 하는데 FHD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3K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FHD는 2K라고 그래요. 2000, 1920. 근데 이제 요즘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K를 많이 지원해요. 4K. 4K는 안 되지만 3K 정도라 일단 FHD보다는 일단 좋다. 그래서 그럼 짐벌은 멀리서 뭐 전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촬영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뭐 짐벌 배우러 온 건 아니지만 자, 이거는 실내에서 지미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지미지. 카메라 내가 여기서 만약에 강의를 한다. 내 뒷모습을 찍고 싶다. 그러면 띄어서 요쯤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호버링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렌즈가 이렇게 내려와.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좌우는 안 돼요. 좌우는 기체를 움직여야 돼. 기체를 이렇게 돌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여기서 일이 쭉 가고 싶다 그러면 쭉 보고 있다가 그래서 여기서 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요. 지미집을 한번 우리가 불러다가 촬영을 하려면 하루 70만 원 줘야 돼요. 몇 시간에 70만 원. 근데 이거는 70만 원도 안 해요. 가격이. 그리고 이거는 자격증 없어도 돼요.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못 날려요. 이게 얘는 날리는 그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군사 지역이 이제 대통령이 살잖아요, 여기. 그리고 시내에서는 방공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못 날려요. 근데 얘는 작잖아. 그냥 실내에서 난 날려도 돼. 실내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바람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짐벌은 기체를 자기가 바람이 막 불잖아. 그럼 바람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얘가 못 날아가게 모터를 막 돌려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가 많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근데 또 너무 많이 부는 날은 애 날아가겠죠. 웬만해서는 애 안 날아가고요. 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렌즈가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이 야외에서 날리면은 굉장히 세게 빠르게 가는데 지금 내가 요거 실내에서 꽝 부닥칠까봐 시네마로 놔서 그래요. 아니, 촬영은 그런 네, 화면은 1이요. 거예요? 나오니까? 아, 지금 내가 오플라이. 잠깐만요. 네, 한번 나와서 보세요. 7초, 8초, 9초 녹화되죠? 화면, 네. 잠깐만요. 네,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머리 조심하세요. 좀 더 올려야 되겠네. 이거 보고 이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앱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됐나요? 네, 얘랑. 와이파이로. 와이파이. 네네, 와이파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예, 다 돼요.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로 해가지고. 아니, 얘 와이파이가 있잖아. 핸드폰에, 자체에. 핸드폰 자체 와이파이. 네. 가격대는 얼마나? 요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할 거야, 아마. 저는 이거 6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배터리를 여러 개 사서 6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촬영 안경은 얼마 쓰는 거나요? 150m까지 올라가요. 얘가 150m 이상 올라도 뭐 2km까지 가요, 얘가. 날리는 거를. 저 산까지 가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밴댕이 가슴이라 한번 안 돌아올까 싶어서. 아니, 하도 떨어뜨려가지고 많이. 이거 이제 제일 싼 거였고 예전에 2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를 세 대를 이렇게 해 먹었어요. 한번 떨어지면은 7, 80만 원이 들어가. 예. 카메라가 일단 부서지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몇 개 해 먹는 바람에 이제 내 눈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못 날려. 근데 방송쟁이들은 산 너머까지 보내요. 막 4, 5km씩 막 가니까. 내 눈이 안 보여도 이 모니터만 보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뭘 잘못해서 떨어지냐? 얘가요. 주로 뭐 때문에 떨어져? 그러니까 지나가다 뭐 전선이 있다든가 뭐 돌출된 나무가지가 있다든가 그럼 그걸 피해가지고 근데 요즘 나오는 건 이제 피해가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덜 떨어지긴 했는데 예,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0m까지 올라가는 게 그 150m 이상이 아마 항공 다른 또 비행 이런 게 다니는 길인가 봐요. 얘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150m까지만 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500m 올려서 촬영을 하잖아요. 자기만 보면 되는데 그걸 또 자랑을 해. 이게 SNS에다가. 그러면 그걸 보고 예, 신고가 들어가. 그래서 걸려요. 나만 보면 관계없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는 바람에 조정기 안에 USB가 들어있습니까? 카드. 카드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네네. 네. 컴퓨터 안 넣어도 얘도 스마트폰에 끌게요. 요 안에 미니 요런 데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 스마트폰에다 연결하면 되잖아요. 스마트폰 리닥이 있죠. OTG 리닥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얘가 가지고 있으면 배터리는 어떻게 그랬어요?
요거가 한 40분, 아니, 30분 정도. 얘네가 그 재원상으로는 40분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도 핸드폰 써봐서 알겠지만, 첫날은 40분 쓰지만, 계속 점점 다운이 돼서, 지금은 한 20분 정도 되면은 안 써요, 저는. 왜냐면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얘가 알려줘요. 배터리 뭐 몇 초 전, 몇 분 전 이렇게 로우 신호를 보내줘요. 삐삐삐삐해. 그러면 이제 빨리 여기 귀환 버튼을 누르면 지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30m 위로 올라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30m 위로 쫙 올라갔다가 내가 출발시킨 장소로 그대로 와서 그대로 내려요. 근데 땅바닥에 흙이 많아서 제가 이제 잡거든. 손으로 잡으면 얘가 서요. 찍은 거를 스마트폰에 바로 저장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장된다고. OTG 리더기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요런 USB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USB가 있고 OTG USB라고 있어요. OTG. OTG USB는 얘를 외장 하드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근데 여기에 요런 칩을 여기서 넣고 스마트폰에다 꽂으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OTG 리더기가. 전 지금 안 가져왔는데 예, 그런 게 있어요. 찍고 나서 나중에 그 칩을 이제 넣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찍는 거와 동시에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아, 그런 거는 얘가 자동으로 녹화는 돼요.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되고 여기서 여기 자체에 녹화가 돼 있어요. 근데 화질이 좀 얘는 조금 떨어져. 요거보다는. 네. 두 개가 동시에 돼요. 스마트폰 생방송 보이 바로 보여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방송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기체가 좀 크다 그러면 여기다 생방송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장착을 해요. 이런 튜너라든가 이렇게 내부 홍수신기를 장착을 해서 컨트롤하는 PD 책상 앞에 모니터가 다 돼 있어. 야, 그거 좀 더 높여봐. 좌측을 좀 보내. 우측. 오케이. 큐! 하면 이제 레코딩 눌러서 그걸로 그대로 쫙 녹화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큰 피사체가 아닌 뭐 책상 위에 뭐 내가 뭐 라이브 뭐 한다. 유튜브를 한다. 아니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이런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거, 배터리를 집어넣으면은 카메라 여기다 연결하면은 이제 지가 녹화돼. 만약 이걸만 촬영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여기다가 여기서 맨 금방 우리 이제 트랙 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 이렇게 이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똑바로만 가?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틀어주면은 아니, 앞에 핸들이니까 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달리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얘를 앞으로 카메라를 얘는 뒤로 가네? 자, 얘는 못하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앞뒤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럼 얘를 도로 빼서 예, 그 기능까지는 없어요, 얘가. 배터리를 반대로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만 가든가. 그래서 얘만 이렇게 틀어주면은 이렇게 돈대든가 원형으로 이렇게 돈대든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돈대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해져.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지금 스마트폰만 돼 있잖아요. 뭐 DSLR이라든가 이런 거, 고프로 같은 거 여기다 꽂아주면 안 되네. 이건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 고프로는 화각이 넓어요. 파워 끄고 얘는 방수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10m 정도까지는 이렇게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어요. 촬영할 때는 방수를 꼭 해놓고 얘도 이런 게 들어가요. 요거 갖다가 USB에 OTG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연결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편집이 가능하게. 나는 컴퓨터로 하고 싶어 그러면 컴퓨터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왜 또 안 들어가? 반대로 꼈나? 아닌데. 이렇게 카메라를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 때 꼭 스마트폰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가리키는 건 스마트폰 했지만 제가 여기서 동사 언어 가리키고 문법 가리키고 편집 가리키는 게 스마트폰만 해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론은 똑같은 거니까. 툴만 다른 거야. 도구만 다른 거야. 내가 DSLR로 찍고 싶다 그러면 DSLR로 찍어서 그렇게 편집하면 되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하면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커리가 뭐 고프로나 이런 기타 장비 가지고 이렇게 편집 촬영하고 이런 거를 원래 커리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정도만 하고 2시간은 편집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편집하는 거. 예, 네, 가신다 그래서 이건 또 다음에 또 못 보여드리니까. 미안합니다. 아니요, 뭐 어차피 오늘 다 배울 거니까 괜찮고요. 이거 짐볼은 다 얘기했죠. 짐볼은 3축 짐볼 꼭 사셔라. 2축 짐볼 말고. 자, 짐볼은 얘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짐볼은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만 알아. 근데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짐볼.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봐도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이들 찍더라고. 나중에 제가 여기 캡처해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는데, 짐벌 잘 활용하면 좋고요. 삼각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삼각대도 이 헤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아, 요건 아니구나. 얘도 헤드긴 헤드인데, 얘는 요게 딸려온 헤드야. 내가 따로 달았잖아요, 또 헤드를. 왜 달았겠어요? 얘가 현찮으니까. 자, 요거는 비싼 건 아니에요. 저거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한 30만 원짜리 정도 사면 좋아요, 아주. 헤드가 유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펜을 한다든가, 이렇게 달리 이렇게 틸트 한다든가 이럴 때, 아주 묵직하게, 내가 이렇게 돌릴 때, 내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 힘이 들어가야 돼, 돌릴 때. 근데 내 힘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내 힘으로 밀었을 때 얘가 어떤 강도를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해 놓으면은, 만약 1부터 10까지 있어요, 강도가. 근데 1은 좀 힘을 적게 썼을 때, 카메라가 크다 그러면 막 7, 8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한 1 정도만 놔도 얘가 빡빡하게 돌아가, 이렇게. 그러면서 꿀렁꿀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싼 거, 이런 거 싼 거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좀 짐벌이니까 꿀렁은 좀 덜 하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일정하게 이렇게 안 가고 가다 쓰다 막 이래. 내가 일정하게 못 주기 때문에. 근데 유압이 들어있는 거는 얘가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 힘을 줬을 때. 그래서 그런 유압 헤드가 좋고요. 유압 헤드가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그러니까 삼각대가 한 10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고급 장비를 쓴다 그러면 셔틀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해요. 근데 셔틀러한테다가 이런 거 달기는 조금 아깝지. 그거는 이제 캠이나 이런 거 쓰는 용도로는 좋은데, 이거 용도로 쓰기는 좀 아깝지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쓰는 거죠. 뭐.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써던 건 셔틀러가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삼각대만. 셔틀러가. 그러니까 셔틀러는 방송국에서만 쓰는 그런 고급 장비예요. 그건 왜 그렇게 비싸? 이렇게 대량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이게 굉장히 싸잖아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방송 카메라는 뭐라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촬영만 된다 그랬잖아요. 촬영에만 최적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촬영밖에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비싸? 대량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국에 쓴다든가 프로덕션에 쓴다든가 어떤 매니아들 정도에 쓰는 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영상은 얘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만들어주는 거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어. 그걸 얘는 기록만 해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기록해준 거를 얘가 가지고 편집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좋은 편집기가 있고, 좋은 효과기가 있고, 좋은 카메라가 있고, 좋은 짐벌이 있고, 이래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 내 기획력. 그래서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영상도 잘 만든다. 글을 잘 쓰시는. 일단 그분들은 기획력도 되지만 머릿속에 구상을 해. 그래서 뭐뭐 찍어야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 근데 촬영만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좀 빈곤해.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찍어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불필요하게 많이 찍어. 편집하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애로사항이야. 그거 다 본다는 게. 근데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콘티를 짠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필요한 것만 이제 찍는 거죠. 요거 다음에 요거. 보통 여행 가서 경치를, 자연을 담아온다. 네. 자연을 딱 도착했을
기본적으로 뭐딱 어떤 어떤 규칙은 다 없지만은 뭐 어디든지 어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네, 밤에는 맞아요. 밤에는 예,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사고를 찍고 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모습 찍고 네네. 뭐 마지막에 뭐 대충 어떤 식으로 보통 뭐를 이렇게 꽃을 이제 클로즈업도 하고 롱샷도 찍고 하는데 보통 그 기본 그거는 어디 장소에 가서 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하여튼 기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게 있다면 그 이제 빠지는 장면이 없. 이제 이게 기획하기 나름인데 그냥 브이로그로 그냥 여행 가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찍는 거다 그런 거는 현장 스케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찍어야 돼. 눈에 보이는 건 다 찍되 가기 전에 만약에 내가 조계사를 간다. 종로에 있는 조계사를 간다. 그럼 내가 한 번도 조계사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럼 가가지고 뭘 찍을 거야? 못 찾는단 말이야, 빨리. 그래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찍어 놓은 거를 리뷰를 해봐야 돼. 유튜브에 가면 이제 많이 다른 사람이 찍어 놓은 게 많잖아요.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블로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머릿속에 요거는 찍어야겠다. 근데 요거는 아침 10시에 찍어야 되고 요건 저녁 5시에 찍어야 되고 이제 이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해놔야 돼. 내 동선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2시간만 찍고 나 어디 가야 돼.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거기 하루를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가 아니라 촬영하러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놀러 가서는 갈 데가 많은데 여기서 하루 온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스케치밖에 못 하는 거고 내가 조계사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스케줄을 타임 이걸 짜놓고 어디는 뭘 찍어야 되고 어디는 뭘 찍어야 되고 다른 사람 찍어놓은 거 보고 이제 시간도 유추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획이나 구성 이런 거는 남의 거 일단 베껴라. 남의 거 일단 베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숙달이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내 색깔을 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 색깔을 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촬영하러 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찍는단 말이야. 그럼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찍고 왔어. 그냥 왔어. 다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그 사진이 없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게 다른 사람 걸 안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의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주는 팜플렛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가면 다 팜플렛 주잖아. 그 팜플렛에 있는 거를 잘 보고 그거는 반드시 다 이렇게 찍으면 좋아요. 팜플렛 찍는 사람은 그래도 프로가 찍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 한두 시간 찍은 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그림들을 팜플렛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내용 이런 거 잘 기억해 놨다가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찾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브이로그 정도는 그냥 만들어 볼 수 있죠. 간단하게. 하여튼 브이로그도 기획을 잘해야 된다. 기획이 첫째. 기획이 다 끝나면 뭐예요? 구성을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글이라도 써야 돼. 대충이라도. 어디서 이렇게 글을. 그럼 그 글을 영상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시각화 시켜야 돼. 글이 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내가 영상화 시킬 건지. 그렇게 하면은 좋은 영상은 뭐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저는 뭐 30년 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넘게 한 게 지나가 와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냐 그랬는데 내가 할 당시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직업이니까 하다 보니까 37년 영상을 시작한 거로 하면 올해가 40년째 됐어요. 내가 82년도에 영상을 시작했는데 40년. 다큐멘터리 한 거는 37년. 네, 다큐멘터리 37년 했다고 37년 다큐멘터리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다 해봤어요. 영화도 찍어보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뭐 CF도 해보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왜냐면 영상 쪽에 있다 보면 이게 나는 다큐멘터리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제 부탁이 와. 나랑 이거 같이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러면 이제 하게 되고 직장을 옮기고 막 이러니까
또 거기서는 뭐 드라마만 하는 데다 그러면 드라마만 찍게 되고 영화 하는 데다 그러면 뭐지 영화만 찍게 되고. 장비는 많이 팔았겠네요. 장비 뭘 팔아요? 소유 갖고 있는 장비가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어떤 아니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을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썼을 때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베타캄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베타캄이라는 카메라가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냐면 9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카메라가 9천만 원. 9천만 원인데 그때 개포동 아파트가 2,500만 원이었대요.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거면 세 채 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지금 그 카메라 가격은 100만 원도 안 해요. 렌즈가 얼마나 비싼 렌즈인데 렌즈도 안 쳐줘. 바디는 아예 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스마트폰보다도 못해요. 화질이. 하지만 그때는 최고의 방송국에서 최고의 화질이었던 거예요. 베타캄이. 저는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그거를 베타캄으로 촬영한 거를 영화 필름으로 바꿔가지고 극장에서 CF를 상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기술이 안 돼가지고 요 일본 가가지고 텔레신에서 바꿔가지고 와서 했던 그런 굉장히 좋았던 것도 지금은 100만 원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앤틱으로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외 취재 가고 그러면 앤틱 시장을 많이 다녀요. 카메라만 사와. 뭐 스틸 카메라, 뭐 동영상 카메라, 뭐 하여튼 오만 걸 다 사와. 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그게 또 재밌어요. 지금 이제 다시 그 필카붐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근데 그런 필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비싸요. 예전에 하셀브레드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정도 했던 카메라가 지금 중고인데도 500만 원이에요. 필름 카메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필름을 만들어서 끼우면 되니까. 근데 그건 누가 쓰냐? 옛날 추억을 가지고 있는 매니아들이 그거로 촬영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카메라보다 훨씬 좋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느낌만 옛날 분위기가 나고 뭐 그리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조금 떨어져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디지털로 보고 디지털로 인화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도 손상이 없지. 필름은 아날로그잖아. 아날로그를 스캔하면서 또 떨어지고 뭐 좀 그래요. 그래도 재밌어요. 그거 샤터 소리에 눌렀을 때 얘는 찰칵 소리가 안 나고 퍽 소리가 나. 하셀브레드는 퍽 이래요. 그러니까 고급 카메라들은 이렇게 샷다가 이런 철판으로 된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더라? 어떤 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그래가지고 퍽 이렇게 소리가 나. 착하게 아니라.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카메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들도 아주 초창기에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뭐 기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박물관에다가 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촬영할 수 있는 툴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짐벌이 나오기 전에 짐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헬기는 빌릴 수 없고 지금 이제 그런 걸 쓰더라고.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가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영화에서는 지금 그런 거 쓰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기 전에 방송국에서 어떤 PD가 야 그런 거 저기 명동 그 사람 많은데 거기다 그 캡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뭐 그런 제안을 해서 뭐 국리를 한 적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런 것도 한 적 있어요.
요런 카메라, 요거보다 하여튼 작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게 흔하지만 예전에는 방송국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가지고 SBS에서 개국을 하는데 그 개국 프랭카드를 좀 촬영해 달라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 특전사 부대 협조를 받아가지고 특전사 헬멧에다가 이걸 달았어, 카메라를. 근데 방송국에 이런 카메라 없다고 그랬잖아요. 카메라가 이게 옛날 35mm 필름만 해. 그런 걸 여기다 달고 또 막 0점을 잡아 가지고 12,000피트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못 뛰어내리니까 그런 장비만 이렇게 해서 팀들을 주고 나는 헬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것까지만 찍고, 뛰어내리는 거는 이제 그 사람 헬멧에서 찍고 또 밑에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BS 개국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참여한 적도 있어요. 2K, 4K, 8K는 뭘 의미하나요? 아, 네. 2K는 그냥 2000, 해상도가 2000.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몇이에요? HD가, 풀 HD가 1920이잖아요. 2000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2000이라고 그래요. 1920을 200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K. 4K는 4000은 아닌데 3840. 사이즈가 큰 거. 8K는 그거에 또 2배 해야 되니까 한 7000, 8000 얼마, 한 7000 얼마 되겠죠? 해상도라는 게 그런 게 크기, 화면 크기, 픽셀 크기, 네, 사이즈, 해상도 크기. 그래서 지금은 이제 2K는 이제 옛날 게 돼버렸어요. 스마트폰도 4K, 지금 저거는 8K까지 돼요. 근데 8K 볼 수 있는 TV는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내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로만 끝나지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4K까지는 되니까 제가 4K로 촬영하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왜 4K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라내기 때문에. 크롭. 잘라낼 때. 나는 이렇게 찍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었어. 그럼 편집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잘라내야 되잖아. 그래서 4K로 촬영을 해서 잘라내면 그래도 4K는 아니지만 2K 정도는 된다. 그래서 해상도가 좀 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2K로 촬영한 거는 크롭에서 잘라내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고의 화질로 일단 녹화를 하고 편집은 2K로 하고